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최근에 집값이 하락한다는 얘기가 많은데 그 와중에 15억 원이 넘는 서울의 단독주택은 대출이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매매가 역대 최다라고 합니다. 알고 계시지만 15억 넘어가는 주택에 대해서 대출이 아예 안 나오는, 대출을 규제한다 이런 게 아니라 아예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작년에 매매 거래가 최대였다고 하는데 또 역잠동에서는 역대 최고가 300억 원의 집이 팔리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역대 최고라고 하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해 통계 집계일에 역대 최다를 기록했었던 서울의 15억 이상의 고가 단독주택인데요. 매매 건수가 지난해 2,700건입니다. 2006년부터 관련 통계 집계됐는데 가장 많았고, 서울에서 15억 원 초과하는 단독주택 매매가 2014년까지는 1,000건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5년도에 1,000건이 넘어가고, 16년도에 1,380건, 17년도에 1,600건, 그리고 2018년도에는 2,000건이 넘었고, 이듬해에도 1,800건으로 2,000건이 육박을 하였고, 재작년이죠. 2020년에는 2,400건, 작년에는 2,700건으로 올라갔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2014년까지 1차권 밑돌다가 2015년부터 올라간 거니까 사실은 이거는 부동산 상승 사이클의 기류에 맞춰서 당연히 올라갔던 거는 이해가 가죠. 네, 그런데 뭐 작년까지도 사실은 부동산이 추석 이후에 좀 주춤하는 그 모습을 보입니다만 상승 랠리에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최대를 가로치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제 15억이 넘어가는 것들 대출이 전혀 없이 순수하게 현금으로만 주고 사야 되는데 거래가 많이 됐다는 게 놀라운 건데요. 그만큼 현금 부자들이 많은 거가 또 사실입니다. 이게 반증이 그거밖에 없죠. 대출이 안 되는데도 이렇게 많은 거래가 됐다? 이거는 현금 부자들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현금 부자들은 뭐 주식이든 뭐 코인이든 최근에 수년간의 유동성 장세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번 분들이 부동산 쪽으로 많이들 몰린 모습도 있죠. 또 하나는 서울에 있는 것들이 특히나 많이 팔린 거 아니겠습니까? 제목 자체가 서울에 있는 단독주택인데 왜 서울에 있는 것들이 많이 팔렸냐면 재개발 쪽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렇죠. 재개발이든 뭐 단독주택 재건축이든 오래된 주택이 밀집한 곳에서는 재개발이 일어나기 마련이고 특히나 작년, 재작년부터 서울 공급 부족이 점점점 이제 이슈화되면서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에 대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활성화가 결국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공공재개발이든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이든 지금 기존의 빌라 시장이 엄청나게 많이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생각해보면 단독주택도 많이 팔렸다고 봅니다. 자, 또 하나는 사실은 그 이제 신축 빌라 매매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상승했는데요. 아파트 가격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서울에 직장이 있는데 아파트의 전세나 매매를 들어갈 수 없는 상당히 많은 수요들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은 직장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멀리서 다닐 수 없다 보니까 서울에 거주는 해야 되는데 아파트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어서 빌라 쪽으로 이제 선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3, 40대 계층에서는 좀 깔끔하고 깨끗한 빌라를 선호하겠죠. 예, 구축은 사실 오래된 빌라 같은 경우는 뭐 춥기도 하고, 뭐 결로도 많이 생기고 이런 좀 하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짓는 신축 같은 것들은 뭐 아파트 못지않게 예쁘게 짓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쪽에 수요가 많았습니다. 결국은 신축 빌라 수요가 많았다는 얘기인데 서울에서 신축 빌라를 짓기 위해서는 기존의 단독주택이라든가 오래된 연립주택이라든가 어떠한 건축물이 있는 걸 철거를 해야지만 땅이 생기는 거지 나대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신축 용도의 단독주택도 많이 팔렸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감안하게 되면은 뭐 15억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뭐 거래가 많은 건 당연하겠죠. 자, 그럼 이런 것들이 역대급 거래 절벽에서 나타난 상황입니다. 서울의 고가 단독주택 매매 건수 추이가 이렇게 대체적으로 상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12, 16 대책으로 인해서 이제 15억 이상의 그 대출이 규제가 됐는데 오히려 그 이후에 더 급등하는 모습. 얼마나 현금 부자들이 많은 겁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요. 서울 단독주택의 전체 매매 건수는 9,039건으로 전년 대비는 감소한 겁니다. 약 한 10% 정도가 감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단독주택 거래는 전체적으로 감소했는데 그 중에서 단독주택 15억 넘어가는 것들이 거래가 많았다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15억 넘어가는 것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라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죠? 예전에 뭐 10억짜리가 이듬해 12억 되고 그 다음에 15억 되고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5억의 비중이 많아졌기 때문에 단순히 통계상 그 비중 많이 잡혀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 거고요. 왜냐하면 서울에 있는 토지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단독주택은 그야말로 단독주택 그 형태로 거래되는 것도 있죠. 뭐 평창동이든 아니면 뭐 삼성동의 단독주택이든 몇몇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대체적인 일반적인 단독주택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시고 신축 빌라를 짓는 형태가 된단 말이죠. 그럼 사실 토지값이 중요한 거거든요. 땅값이 60평짜리인지 70평짜리인지 80평짜리인지 뭐 북쪽 방향인지 도로를 껴있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로 바뀌는 겁니다. 네, 건물의
외형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철거할 거니까. 그래서 토지가 괜찮은 위치에 있는 것들은 가격이 많이 올라서 15억 이상으로 올라간 것들이 상당히 많더라. 그래서 15억 이상의 건수가 통계적으로 좀 높아 보이는 내용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초고가 단독주택 같은 거 씁니다. 뭐 300억 원에 거래가 된 것들. 와, 대단하죠? 대지 면적이 627이면은 지금 200평이 채 안 되는 겁니다. 한 190여 평 되는 건데 이게 300억이면 평당 한 1억 5천, 6천 정도 되는 거네요. 그죠? 예, 역시 역삼동 무섭네요. 장난 아닙니다. 종전 최고가는 장충동 1가가 2014년도에 291억에 팔린 게 있는데 이건 면적이 뭐 엄청나죠? 1645제곱미터니까 한 500평 정도 되는 거죠. 500평 정도. 그 다음에 단독주택 매매가 300억은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금액. 예, 부산시 동구 수정동에 있는 단독주택은 2019년도에 300억에 팔렸는데 이거는 더 큽니다. 2200. 예, 집 한 채가 2200 제곱미터예요. 예,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거죠. 자, 현금 부자가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 이 15억 이상의 단독주택이 많아진 것들은 아마도 제 판단으로는 신축 빌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서 그거에 대한 그 멸시로 신축 빌라를 짓는 그러한 건설업자들도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